안녕하세요. 스카이에듀 사계국어 송현정 선생입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배울 작품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작품이에요. 자, 우리 소설을 배울 때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 인물 파악하는 거 당연하지. 왜 소설은 갈등의 문학이에요. 갈등은 등장인물끼리의 어떤 외적 갈등이거나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 이렇게 갈등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소설에서는 어떠한 등장인물이 어떠한 갈등을 어떻게 심화를 시키는지 또는 그 제시된 지문에 따라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우리 이런 것들을 위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 한번 가볼게요. 소설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학 작품은 우리 제목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 자, 만약에 이런 제목이 요것처럼 소재이다. 그러면은 이 소재가 이 소설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또는 뭐 순창섭의 비 오는 날이나 뭐 서울 1964 겨울 뭐 이런 것처럼 이 제목 자체가 어떤 배경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배경 소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그런 거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돌다리 선생님 때 써놨죠. 2012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품이야. 그러면 친구들이 그러지. 수능에 출제가 되었으면은 다시 출제가 안 되겠네요. 아니요. 한번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작품성, 문학성을 인정받았으면은 다른 부분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먼저 확인을 할 건데 볼게. 서울에서 권위 있는 내과 의사인 창섭. 자, 인물 체크하라 그랬죠. 인물 확인하자.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에 농토를 팔려는 생각으로 고향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이 시골의 농토,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창섭에게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되겠지. 창섭은 땅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로 향하다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 자, 우리의 소재, 우리 제목인 돌다리 나와 있네, 고치는 아버지를 만났어.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을 확장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땅을 팔자고 설득을 하지. 근데 아버지는 여기 선생님이 거절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거절한 건 아니야. 잠깐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죽기 전에 나는 이 땅을 진짜 귀하게 여기는 농민한테 넘길 거야 라고, 이게 나의 유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창섭은 자기 세계와 아버지 세계와의 결별을 체험을 한다. 자, 이렇게 세계와의 결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빠 영원히 안녕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자기의 세계, 즉 자기의 가치관과 아버지의 가치관이 정말 서로 다르구나, 합쳐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고쳐놓은 돌다리에 나가서 세수를 하면서 땅을 지키는 삶이 하늘의 이치를 지키는 삶임을 되새깁니다. 일단 이 전체 줄거리만 봤을 때 창섭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자, 이 둘의 대립 관계가 나온다는 거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자, 창섭과 아버지는 서로 뭐가 다르다? 가치관이 다르다. 그럼 가치관이 어떻게 다르다? 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대해서, 땅은 단순한 돈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은 생명의 근원이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든 생명의 근원이야, 아주 소중한 거야. 근데 창섭에게 땅은 무엇이다? 이거 팔면은 돈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땅 사고 싶으면 또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물질적 가치이구나. 그냥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구나. 작품이 된다. 그러한 소재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인물 소개 한번 봐야 되겠죠. 등장인물 누구 나온다? 아버지가 나와요. 자, 평생 부지런히 농사를 지으신 분이야. 굉장히 근면 성실하신 분이고요. 이익을 위해 땅을 사고 파는 이 세태,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죠. 자, 이러한 세태를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땅 팔고 서울 가서 병원 크게 짓자라는 아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 이분은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분이야. 그래서 땅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신념이 강해요. 창섭이는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제안을 하지만 아버지의 거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내 위주의 생각이었음을 깨닫는 인물이고, 땅은 그냥 돈이잖아. 그 땅을 금전적인 가치로만 바라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자, 어머니. 사실 아버지랑 어머니 같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해. 하지만 자기 남편이 여기서 농사 짓고 살겠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현실이 못 그러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물 유형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안 실었지만 창섭이가 왜 의사가 됐냐면은 어렸을 때 창섭에 아주 나이 어린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누이 동생이 그 의사의 오진, 잘못 그 진단을 한 거지, 의사의 오진으로 이 복막염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자,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창섭은 이 상황에서 요 소설 안에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이 복막염 맹장 전문가 그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가볼까? 이 파트는 한번 가볼게.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땅을 팔고 나랑 가는 게 어때요?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부분이거든. 한번 보자. 아버지는 그랬어. 자, 등장인물. 아들 누구였어? 요거 창섭. 뒤를 쫓아서 이내 개울에서 들어왔어. 아들은 근데 봐봐. 의사인 아들은이야. 아들인데 의사인 아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너희들 보라는 것이지. 얘가 의사야. 자, 아버지는 농부고 아들은 의사야. 서로 대립되는 사고방식이야.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아들의 사고방식은 근대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의사인 아들은 마치 환자에게 치료 방법을 말하듯이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왜 설득하는지 보자. 그 설득의 이유. 외아들인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다. 즉, 땅을 팔아서 나 혼자 먹고 살겠다가 아니야. 같이 먹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욕심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야. 한 집에 모이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그게 맞는 거래. 병원은 나날이 환자가 늘어가니나 입원실이 부족해서 오는 환자의 3분의 1밖에 수용하지 못해. 장사 잘 돼요. 그리고 지금 시국, 요때가 언제냐면 일제강점기 말이에요. 우리가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불렀던 이 태평양 전쟁의 기간이었어. 자, 지금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이어서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거의 힘들고, 마침 교통이 편리한 자리에 3층에 양옥이 하나 났어. 양옥, 이제 서양의 집. 인쇄소였던 집인데 전체가 콘크리트여서 방화, 자, 불에 강하고 방공, 공습에도 강해. 자, 방화, 방공의 가치가 있어? 자, 방화, 방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시대적인 상황이야. 이게 태평양 전쟁의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공습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예요. 3층은 살림증과 직공들의, 직공은 이제 직원들이지, 직원들의 합숙실로 꾸며놨던 것이라 이곳을 입원실로 변장이 이제 변신, 입원실로 바꾸어 사용하기에 용이는 쉽다 이 뜻이야. 바꾸어 사용하기에 쉬운 것. 가층에 수도가스가 다 들어와. 물론 지금이라면 당연하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면 완전 신식인 거지, 최신식. 그러면서도 가격은 여기서 염은 이제 저렴이겠지. 싸다 이거지. 시세보다 저렴한 것. 저렴하다고 하지만 32,000원. 글쎄 지금으로면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네. 32,000원이라 지금의 병원을 팔면 15,000원은 받겠지만 이 15,000원은 새 집을 고쳐야 되고 수술실 기계를 들여와야 돼. 그런데 다 들어갈 것이니 결국 필요한 건 뭐야? 32,000원이 다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집값 32,000원은 따로 있어야 할 것. 그리고 또 보세요. 시골에 이 땅을 그냥 둔다면은 1년 농사 지어봤자 3,000원이야. 그때의 실제 이익이지. 실이익이 떨어질지 말지 하지만 땅을 팔아다가 병원만 확장을 해놓으면 적어도 1년에 10,000원 하나씩은 뽑을 자신이 있는 거. 자, 보세요. 이 땅을 이대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 이걸 팔아서 병원을 일구게 되면은 적어도 3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대. 그럼 봐봐. 땅은 도구적 가치. 그쵸? 땅은 무엇이야, 그냥?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창섭의 가치관, 즉 근대적인 가치관이죠. 돈만 있으면 땅은 이담해라도 서울 가까이 얼마든지 좋은 곳을 살 수 있는 것 등등등등이라고 해서 여기까지가 바로 아버지에게 땅을 왜 팔아서 병원을 지어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설명합니까? 땅은 농사를 짓는 것보다 얘를 팔아서 병원으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땅 자체가 뭐라고?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물질적이고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닌 아들의 말이었어. 아버지는 아들의 의견을 끝까지 잠잠히 들었어. 그리고 즉각 답을 하지 않아요. 점심 먹어라. 나도 생각 좀 해야 되겠어. 땅 파는 거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지. 하고 다시 개울로 나갔고 떨어졌던 다리돌. 요 앞에 사건이 뭐였냐면은 이 창섭이네 집에 가려면은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있어. 자, 개울에 아주 두꺼운 돌로 된 돌다리가 있었어. 근데 이 돌다리가 이번 장마에 여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만큼이 떨어져 나간 거야. 아버지는 이거를 보수를 하고 오는 거죠. 아버지가 이제 점심을 드시면서 자시면서 잡수시면서였어. 원, 요즘 사람들 힘도 줄었나 봐. 그 다리, 자, 그 다리가 어떤 다리? 돌다리예요. 우리 제목이기도 한 돌다리. 아까 선생님이 자, 이 수업 시작할 때 이 돌다리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지. 기억하지? 자, 그 다리 처음 놀 때 내가 어려서 봤는데 불과 연화문, 자, 10명 남짓이야. 10명 좀 넘게. 연화문에서 꺼들던 다 이렇게 들던 다리인데 지금은 어때? 장정 수십 명이 한나절을 씨름을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지. 나무다리가 있는데 왜 고쳐요? 그래. 아까 이렇게 개울이 있었잖아. 여기 돌다리가 있었는데 돌다리 되게 튼튼하지만 무겁지. 그래서 나라에서 시에서 지어준 나무다리가 있어. 나무다리는 언제고 얘가 만약에 부서지면 또 놓으면 되고 또 놓으면 되고. 그쵸? 이게 바로 나무다리는 근대적인 거야. 즉 돌다리하고 대립되는 것은 나무다리. 돌다리는 뭐라고? 전통적인 거. 나무다리는 뭐라고? 근대적인 거. 이렇게 대립되지. 마치 아버지와 창섭의 가치관의 차이처럼. 나무다리가 있는 건 왜 고쳐요? 너도 그런 소리. 너도 그런 소리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았어. 나무가 돌만하니? 넌. 자, 여기 가기 전에 좀 올려볼게. 박스 열려있지? 자, 해볼게. 너 그 다리에서 고기 잡던 생각 안 나? 서울로 공부하러 갈 때 너 그 다리, 이 그 다리가 자꾸 그 돌다리인 거 알고 있지? 건너서 떠나던 생각 안 나? 시체 사람들은요, 시체 인간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야. 자, 요즘 사람들은 화보도 인정이란데 사람한테만 쓰는 건 줄 알아? 즉 인정은 사람에 대한 정의라고만 보면 안 되는 거야. 인정은 사람에게도 그리고 자연에게도 인정을 갖고 대해야 돼. 이게 바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이죠. 내 할아버지 산소에 상돌, 그 상돌이 산소 앞에 놓는 그 돌이잖아. 그치? 상돌을 그 다리로 건너다가 모셨고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천자문을 끼고 그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읽으러 다녔어. 니네 엄마도 그 다리를 건너서 가마를 타고 우리 집에 시집을 왔어. 자,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돌다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건너는 다리가 아니야. 이 돌다리는 아버지와 함께한 아버지의 모든 추억과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다리야. 그래서 돌다리라고 하는 거는 이곳에 아버지의 가족, 역사, 그리고 추억이 다 담겨 있는, 그래서 인정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다리라는 거야. 나 죽건 그 다리로 건너서 묻어라. 나 서울 갈 생각 없어. 아빠는 뭐야, 죽기 전에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야. 땅이나 고향에 대해서 아버지의 애착 굉장히 심하다? 아니, 굉장히 강하지요. 네. 그러니까 나는 놀랬던 거야. 네?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다.
자, 보세요. 천금이 쏟아진데도 난 땅은 못 팔겠어. 애착 되게 강하시죠? 내 아버님이 손수 일으키신 걸 내 눈으로 본 밭이고 내 할아버님께서 손수 피땀을 흘려 모으신 돈으로 장만한 돈이야. 돈 있다고 어디? 자, 여기 한번 볼까? 중요한 건 아닌데 아이들이 많이 질문이 들어왔었어. 느르지 같은 돈, 독시장 같은 밭, 이 느르지 같은 논이나 독시장 같은 밭은 굉장히 땅이 매우 좋고 기름진 논과 밭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거 굳이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름진 논과 밭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해도 된다는 거야. 느르지 논 2개선 느티나무는 할아버님께서 심으신 거야. 저기 사랑마당에 은행나무 우리 아버님께서 심으신 거다. 그 나무 밑에 설 때마다 난 그 어른들의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서 우러러보곤 한다 라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조상님,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가 다 가꾸고 이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땅이 됐든 나무가 됐든 나에겐 다 소중한 거다라는 거야. 땅이란 거 어떻게 일시에 이해, 돈이야, 이익. 이익을 따져서 사고팔고 할 수 있니? 땅 없어 봐라. 집이 어딨어? 나라가 어딨어? 땅이란 전지만물의 근거야. 자, 아버지가 땅에 대해서 여기는 가치관이 바로 이거야. 만물의 근원이야. 그래서 땅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거다. 돈 있다고, 자, 여기 박스 열려 있지? 이렇게. 돈 있다고 땅이 뭔지도 모르고 욕심만 내서 문서로만, 자, 여기서 문서라고 하는 건 이제 재산으로 보면 되는 거야. 재산으로 생각해서 사 모으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별리, 자, 별리라고 해서 이자, 뭐 이익 이 정도? 돈놀이처럼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봐봐. 치부라고 나와 있지. 치부는 돈, 즉 부를 쌓다야. 부의 그 쌓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조상들과 땅과 어떤 인연이, 이런 인연이란 건 도시, 도무지, 대도시가 아니라 도무지 생각하지도 않고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 다 내 눈에는 아주 괴이한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여기서 괴이하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지 나빠 그렇게밖에 안 들어.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의 말을 지금 박스를 열고 달았습니다. 땅을 돈으로만, 물질 즉 재산으로만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버지는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자, 이 말줄임표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 말이 그래 내가 수용을 하는 건데, 자,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라 여기서의 수용은 뭐냐? 나와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구나. 우린 가치관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벽히 이해한다는 게 아니야. 이거 조심할 거야. 너 누구 덕으로 오늘날에 지금 의사 됐니? 내 덕이야? 내가 땅 없이 뭘로? 너 밭에가 저라고 논에가 저래. 자고로 하늘 하니까는 하늘의 덕이 땅을 통하지 않고 사람한테 미치는 줄 아니? 땅을 파는 건 그건 하늘을 파는 거야. 왜? 땅이 뭐니까? 만물의 근원이니까. 이만큼 중요한 거야. 여기서 계속 아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수용이라고 얘기했어. 자, 수용은 이해가 아니야. 이해를 해서 완벽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내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너는 땅 밟고 다니니까 땅이 우습니? 땅처럼 응과가 뭐야? 인과 응보? 즉 착한 일 하면 벌 받고 나쁜 일 하면은 복 받는 거지. 즉 노력한 만큼, 어떤 일을 한 만큼 그 과가 오는 거예요. 자, 응과가 분명한 게 뭐야? 하늘은 차라리 못 믿어. 그렇지. 언제 비 오고 언제 바람 불고 막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러나 힘 들이는 사람에겐 힘 들이는 만큼 땅은 반드시 후원 보답을 주시는 거사. 자, 힘 들이는 만큼 그만큼의 보답을 주시는 거다. 이게 바로 응가예요. 세상에 흔해 빠진 지주, 땅 주인들. 땅은 자긴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작인이야. 땅을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지. 자긴들한테나 맡겨버리고 떡하니
도회지는 도시에 가서 소출을 팔아다. 이 소출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빌려주면은 그 소작인들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소작인들이 땅을 빌린 값을 낼 거야. 우리는 그것을 소출이라고 그래. 그 소출을 가지고 팔아다가 모두 도시에다가 낭비해버려. 땅 가꾸는 데는 단돈 1원도 막 벌벌벌 떨고, 땅으로 살고 땅에 야박한 놈. 그러니까 땅으로 먹고 살면서 땅에는 투자를 안 하고 야박하게 구는 사람들. 이런 놈들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흔해 빠진 이 지주들이야. 요 놈이야. 이걸 만약에 자식으로 치잖아? 그럼 나쁜 자식이야. 후레자식이야.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땅에서는 돈만 가져가고 땅을 보살피지도 가꾸지도 않는 이 인색한 지주들에 대해서 후레자식이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땅이 말을 할 줄 알아봐라. 여기 박스 또 열렸지? 배가 고프단 땅. 이 배고픈 게 무엇이야? 땅은 시간이 되면 정성껏 기름도 주고 거름도 주고 가꿔야 되는데 가꾸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배가 고픈 것이지. 이 배가 고프단 땅이 얼마나 많겠어? 해마다 걷어만 가고 땅은 자갈밭이 되는 걸 아니? 둑이 떠나가는 걸 아니? 거름 한 번을 제대로 넣니? 정 급하게 돼서 소작인이 우는 소리. 땅이 요새 너무 안 좋아요. 이렇게. 그럼 너희들 그러니까 서양의 의학을 배운 의사. 너네 신의들이 그냥 간단하게 주사 빵 놓듯 애꿎은 금비라고 하는 건 화학 비료야. 화학 비료. 근데 생각을 해봐. 화학 비료를 주면은 잠깐은 땅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결국엔 땅을 더 황폐화시킨단 말이야. 이 금비만 갖다 털어넣어. 그러면은 땅에 대한 애착이 있는 농민이라면은 이 화학 비료를 막 독한 거를 막 주진 않았을 거야. 그런데 당장의 이 문제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금비만 털어넣는 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안 되겠지? 이런 거 사자성어 뭐라고 하지? 임시방편이라고 얘기하지. 임시방편으로 금비만 갖다 털어놓잖아. 그렇게 땅을 안 좋게 대하는 거. 홀대를 하면서 이제 죽어서 땅이 무서서 너네 어디로 가려고? 죽으면 땅에 묻힐 거 아니야. 이 박스를 열고 닫은 부분. 사자성어로 간다면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 그리고 땅에 대한 애착도 없고 소작인이 막 죽는 소리 하면은 돈으로, 특히 이렇게 화학 비료로만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지주들의 모습을 비판을 하는 거다. 장섭은 입이 얼었어. 할 말이 없지? 손만 이렇게 부비는 거야. 자기 생각은 너무나 자기 위주였어. 이걸 대뜸 깨달았다. 땅에는 돈을 초월한 일종의 종교적인 신념, 이게 바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생각이지. 종교적 신념을 가진 아버지에게 아들의 이단적인 계획, 여기서 이단적인 계획은 무엇이다? 땅을 뭘로 본다? 타산으로만 본다. 물질로만 본다. 이런 계획이 용납될 리는 만무였다 라고 해서 창섭의 깨달음이 나와 있고, 아버지는 아까 식사하고 계셨잖아. 밥상을 물리고서도 말을 계속하셨어. 너로서는 어떤 수단을 쓰든지 병원부터 확장하려는 게 과히 엉뚱한 욕심은 아닌 줄 알아. 자, 볼게요. 아들의 의도, 아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못한다? 한다. 이런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볼 거야. 아버지도 아들의 입장을 이해해. 역시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도 아버지의 말은 이해해. 서로 이해는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인지는 알아. 하지만은 완벽하게 자신들의 가치관을 바꿔? 아니, 바꾸진 않아. 그러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의사의 기술이야. 의술은 예로부터 인술,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라고 하지 않았니? 매사를 아주 순탄하고 그리고 진실되게 생각을 해라. 네가 여기서의 가업은 뭐가 되겠어? 농사지. 아버지 입장이니까. 가업을 이어나가지 않는다고 원망, 한탄 이런 거 막 서운해하거나 그러진 않을게. 너로서 발전, 다음 거 할 길을 열었고, 그 길이 뭐지? 의사의 길. 또 그게 모리집에 나쁜 놈들의 나쁜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지. 활인하는 인술이잖아.
그래, 내가 어떻게 불평을 말하겠니? 다만 3, 4대 집안에서 공들여 일으켜 놓은 전장 이제 전토, 땅, 농토. 그래. 남의 손에 내맡기게 되는 것, 저욱이 애석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곤 할 순 없고, 자 볼게요. 대대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조상들 포함해서 나까지 이렇게 가꾸어 놓은 땅을 내가 너한테 줘서 네가 이걸 농사를 짓는다면 정말 좋겠지.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건 참 안타까워. 그 마음은 있어. 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 보세요. 아유, 팔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자 볼게요. 땅을 팔다 팔지 않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아들의 모습. 아버지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는 아니에요. 아빠가 그래 땅을 안 파는 건 안 파는 건데 아빠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였어? 땅이 이렇게 소중한 거야.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그걸 다 이해를 했으면은 아들은 뭐라고 해야 돼? 아, 아버지 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군요. 제가 농사를 못 지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데 그냥 단순히 아유 팔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나 죽은 뒤에 누가 거두니. 이제 너도 말했지만 너도 문서 쪽만 쥐고 서울에 앉아 너도 지준 노름만 하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땅 누가 가져가? 아들이 당연히 가져가겠지. 그러면은 너도 직접 농사 안 짓고 땅 주인처럼 소출이나 받아먹고 그러겠구나. 그따위 지주하고 자긴들 틈에서 땅들이 얼마나 속으로 골른지 알타. 아픈지 아니? 안 된다. 팔 거야. 아빠 갑자기 땅을 팔 거래. 그럼 뭐야? 나 죽을 임시엔 나 죽을 그때가 오면 다 팔 거야. 근데 비싼 값에? 아니. 돈에 파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팔 거야. 건너서 용문이라는 애는 우리 집에 있는 이 느르지 농 같은 거는 1년만 붙여보고 죽어도 농군으로 태어나는 걸 한탄하지 않겠다고 했어. 그러면 이 좋은 땅의 가치를 진짜 아는 농군이구나. 이 용문 씨는. 독시장밭, 아빠 갖고 있는 그 기름진 독시장밭을 내놓는다고 해봐라. 문보나 덕길이 같은 사람들, 얘네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야? 다 공통적으로 땅의 가치를, 소중함을 아는 진짜 농군들이야. 자, 얘네들은 길바닥에 나 앉더라도,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집을 팔더라도 이 땅을 살려고 덤빌 거야. 그런 사람이 땅임자가 안 되고 누가 돼야 오르냐?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한테 빨 거야? 자기처럼 땅의 소중함을 알고 가치를 알고 땅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한테 이 땅을 팔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갖고 있을 거야?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 아주 말이 난 김에 나 유언이야. 그런 사람들 무슨 돈으로 딱 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 땅의 가치 소중함을 알긴 알지만 돈이 없어서 이 땅을 살 수는 없을 거야. 이게 무슨 돈으로 땅값을 한몫 내겠니? 몇몇 되고 그 땅의 소출을 팔아서 매년 갚아 나가게 할 테니 뭐냐면은 일단 땅을 먼저 주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이익을 보면은 조금씩 갚아 나가. 무슨 아주 장기 무이자 할부처럼 이렇게. 너도 나 죽은 다음에 땅값을 그렇게 받아갈 줄 미리 알고 있어. 그리고 니네 엄마가 먼저 죽는다면은 내가 묻어줄 거고 내가 먼저 저승으로 가게 되면은 니네 엄마는 네가 서울로 그때 모셔가라. 나는 샘마을에서 이렇게 야인, 자 그냥 시골 사는 사람 이렇게 야인으로 그냥 살 거야. 그러면서 죄 없는 밥을 먹다가 야인인 채로 그냥 묻히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난 성실하게 농군으로 태어났으니 농군으로 살다가 농군으로 죽을래 라고 하는 아버지의 농군으로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나 긍지가 있어요. 자식의 젊은 욕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게 아비된 마음으로도 섭섭하다. 그런데 이 늙은이한테도 그만한 신념쯤 지켜오는 게 있다는 거 너도 무시하지? 말하다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나 담배를 피우며 다리를 고치는 대로 나갔고요.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두 눈에 눈물이 쭉 흘렀고 아 왜 부르는 거야? 따라가고 싶으니까 아들. 그런데 자기 남편의 말이 틀리진 않잖니. 너희 아버지가 여간 고집이시냐. 그랬더니 내가 그랬다. 아니요. 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신 건 오늘 돼야 제가 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세요. 인정하고 존중해. 생각이 같아지진 않아. 가치관의 대립은 그냥 있는 거야. 자, 그러나 창섭도 코어리가 찌르르. 자기가 계획하고 온 일이 실패한 것쯤은 차라리 당연하게 생각되었고
아버지와 자기의 세계가 격리되는 일종의 결별. 자, 이거 학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되게 좋아하는 파트.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한다야, 이거는. 그럼 아버지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너무 반대여서 이게 하나의 가치관으로 합쳐질 수 있다? 아니, 없다. 그거예요. 그게 영원한 결별이라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가 고쳐놓은 돌다리를 건너서 전역차를 타고 가버렸고, 통구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양을 지키고 서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도 정말 내가 죽을 자리에서 유언이나 하고 난 것처럼 외롭고 불안해. 자, 왜 외롭고 불안해? 내가 비록 이런 신념을 가졌다고 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거 하고 싶다는 거 그 못해주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러면서 불안스러운 심사조차 설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다가 아니다. 가슴이 두근두근이 아니라 이건 뭐야? 안타깝다 의 뜻이야. 여기서는 안타깝다. 아버지는 종일 개울가에서 허덕였어. 왜? 돌다리 고쳤잖아. 저녁에 잠도 달게 그렇게 그 힘을 썼는데, 그러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하면은 밤에 막 잠을 자게 되잖아. 근데 잠도 오지 않아. 왜? 아들에게 되게 뭔가 마음이 걸리잖니? 그러면서 박스 열었다. 젊어서 서당에서 읽던 중국의 유명한 시인 백낙천의 시가 다 생각이 났어. 늙은 제비 한 쌍을 두고 지은 시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떠나보낸 뒤 아버지가 백낙천의 시를 떠올린다라고 하는 건 백낙천의 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자기 뱃속이 고픈 것은 참아가면서 입에 얻어 물은 것을 새끼들로부터 먹여 길렀어. 즉, 이 늙은 제비가 젊었을 때 자기 새끼들 어렸을 때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아주 그 새끼들을 잘 길렀어. 근데 새끼들은 자라서 이 날개에 힘을 얻자 그냥 닭이 좋은 대로 다 가버린 거야. 야위고 늙은 아버지 제비 한 쌍, 가을바람 소슬한 추녕 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광경을 묘사했고, 나중에 그 늙은 어버이 제비들을 가리켜서 새끼들 원망하지 말고 너희들도 새끼적에 그랬잖아, 너네 부모한테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풍자. 그럼 결국은 뭐냐?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절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인 창섭이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거를 굳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어. 이게 그냥 순리인 거야. 노인은 어두운 천정을 향해 애쓰는 숨을 짓고 뭔가 좀 허허롭지, 속이 빈 것 같지. 날이 밝기를 기다려 누구보다도 먼저 어제 고쳐놓은 돌다리를 보러 나왔어. 흙탕이라고는 어느 돌틈에도 남아있지 않았지. 첫 고을로도, 가운데 고을로도, 끝에 고을로도 맑기만 한 소담한 물살이 우물쭈물 춤을 추며 빠져내려갔고, 가운데 짱으로 가서 이 장 모양 돌다리는 하나의 돌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돌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만드는 다리래요. 그래서 요 돌 하나를 한 장이라고 불러. 가운데 장으로 여기 가서 쿵쿵. 얼마나 튼튼하면은 다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끄떡도 안 해. 자기 발만 아파. 노인은 쭈루룩 집으로 와서 소금 접시와 낫수건, 얼굴 수건을 가지고 나왔어. 제일 낮은 받침돌에 내려앉아 양치를 하고 세수를 했어. 나중에 다시 이가 저린 물을 한번 하면서 마시면서 일어났어. 속에 모든 게 씻기는데 시원하지. 그리고 물을 닦으면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어떠한 일정한 선을 넘지는 않아. 이게 바로 자연이야. 물이 분수 없이 늘어서 떠내려갔던 게 아니야. 돌다리가 자갈이 밀려 내려와 물구멍이 좁아졌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받침돌의 밑이 물살에 이렇게 너무 닳아서 쓰러졌던 그런 까닭일 거야. 미리 바닥을 다 마무리하고 미리 받침돌을 제대로 보살펴주면은 만년이 간들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아. 그저 늘 보살펴야 되는 거지. 사람이란 하늘 밑에 사는 날까지 하루라도 천리, 하늘의 이치, 이게 바로 순리예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사람은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바로 천리에 방심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아버지는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면 살겠다. 여전히 이렇게 살겠다. 이 신념을 가지고 살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이 길었으니까 우리 빨리 지겨워하지 말고 여기는 핵심 정리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는데, 우리 중요한 거 볼게. 중요한 것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하나 해줄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 비판입니다.
이거 안 보이네. 그러면 파란색을 바꿔야지. 대화가 있고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도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가치는 돌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 쓰였고요. 이해와 감상은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여기 자연물을 소재로 했습니다. 돌다리. 세대 간의 갈등. 어떤 갈등? 가치관의 차이의 갈등. 그럼 정답 동그라미. 두 번째, 물질적 가치의 경도. 경도가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진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지. 창섭이는 이랬으니까. 하지만 얘가 망했어? 파국은 망한 거잖아. X. 세 번째,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인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이거 맞는 걸로 가야 돼. 자본주의 사고방식은 결국 뭘 중시하는 거야? 물질을 중시하는 거지. 여기서 갈등이 야기 원인은 뭐가 되냐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로만 바라본 아들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이 벌어진 것이야. 그럼 이 3번 보기 맞다고 봐야 되는 거야. 4번에 아버지는 현 세태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해요.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주장을 하고 그렇지? 못 바꾼다 이거야. 자, 5번에 변화된 시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 여기서 보면 아버지 같은데 우리 기억을 하나 될 게 여기 나오는 아버지나 돌다리라고 하는 거는 작가는 긍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비판한다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X. 자, 서술형 가보세요. 돌다리와 대비되면서 문명의 이기. 이거 뭐였어? 나무다리였지. 아까 돌다리와 반대되는 거 나무다리. 땅에 대한 아들의 생각은 무엇이야? 물질적 가치야. 물질적 가치 또는 금전적 수단. 자, 8번째. 가족과 선조들의 추억과 삶이 담겨있는 현장이야. 뭐가? 돌다리는. 전통적 세계야. 뭐가? 돌다리는. 그래서 답은 돌다리. 9번째. 땅의 고마움은 모르고 홀대만 하는 사람을 비판하려면 뭐 해야 돼? 너네들 먹을 거 다 먹고 지금은 어때? 은혜도 안 갚고 이런 나쁜 놈 풀의 자식들 막 이렇게 얘기하죠. 배은 망덕이에요. 자, 여기까지 돌다리가 긴 소설이 끝났습니다. 돌다리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에요. 선생님이 욕심을 내서 양껏 한번 내용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요. 우리 다음 작품에서 또 웃으면서 만납시다. 안녕.